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 이 제목의 스피노프 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 곁에 남아 의미 있는 타인이 된다입니다. 적어도 나와 비슷한 레벨 혹은 나보다 뛰어난 도덕성과 배려심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랑 연애 맺고 싶어요. 나에게도 의미 있는 타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법 없을까요? 쉽습니다. 저는 작은 개인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과 만나는 것이 제 생업인데요. 환자분과 만나다 보니 매일매일 듣는 주제의 90%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더라고요. 직장 문제, 연인 문제, 친구 문제,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듣습니다. 아들러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9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착취당하는 경우 흔합니다. 착취인 것을 모르고 당하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학대뿐만 아니고 방임이라고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부모들조차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학대나 방임인 줄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식에게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는 누구 닮아서 성격이 그 모양이냐? 과외를 그리 시켜줬는데 겨우 3등급 나왔어?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집에서 나가. 용돈 끊어버릴 거야. 무심코 하는 엄친 딸 비교도 자식 입장에서 상처입니다. 누구네 아들은 이번 칠순에 유럽 여행 보내줬다더라. 누구네 딸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더라. 나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과 나의 능력에 대한 무능함 휩싸이게 되는 말들이죠. 자식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하냐는 분들 혹시 계시면 자식 입장에서 대받아치면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누구네 집 아들은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 강남 아파트 한 채 장가갈 때 사줬다더라. 누구네 집 딸내미는 서울서 자취하는데 자취방 월세 보증금 다 대준다더라. 속상하죠. 자식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는 경우 많습니다. 저 이거는 외래에서 거의 매일 다른 레파토리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 딸내미들에게 특히 전해서 하소연하죠. 어린 시절부터 아빠 욕, 고모 욕, 할머니 욕 듣고 자란 딸들도 많습니다. 남편이나 시누이나 시어머니 뒷담화는요, 제발 자식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자식 입장에서는 아빠이자 고모이자 할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딸에게나 이런 얘기 하지,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은요, 자식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식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자식을 노후 대비용으로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에게 당당히 돈을 요구하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가 대한민국인 건 다들 아시죠? 경제적으로 부모 부양을 해야 되는 40대 중반 이후분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요. 돈이 아니어도 부양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부부 갈등 문제로 많이 오십니다. 서로 대화 안 하고요. 정서적 교류 없이 사는 대한민국 부부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말이 그냥 남편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럼 왜 사느냐? 대부분 자녀 때문에 살죠. 그리고 또 내가 이혼하고 산들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죠. 별다른 출구 전략 없기 때문에 그냥 삽니다. 우리가 살면서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빼놓을 수 없죠. 친구의 정의를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감정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는 많이들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 만날 때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재밌게 놀면 되죠. 이유 없이 좋은 사람, 그게 친구죠. 두 번째 정의, 감정 노동을 안 하는 사이, 여기서 좀 갸우뚱하는 분들 좀 계시죠. 감정 노동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클라이언트 혹은 커스터머, 즉 고객에게 우리는 감정 노동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친구에게, 만나서 단지 좋은 사람인 친구에게 이런 감정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가정과 사회와 직장, 기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들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사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라고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인간관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 것이지 않으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이 내향적인 사람이었고요. 엄마 치마 꼴이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가족 제외하고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불안도가 높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낯설음에 대한 불안이 되게 큰 거죠. 장점도 조금 있습니다. 선택자 항구증 아이들의 경우 어떤 아이들은 평균 이상의 IQ를 갖고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요. 집에서 혼자 잘 노는 오리지널 집순이라서 인간관계에 별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공정에 민감해서 불합리한 거를 못 견뎌하고요. 창의적이어서 음악이나 미술, 이런 예술적인데 소질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성격상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민과 생각이 많은 유형입니다. 이런 타고난 기질상 절대 대인관계를 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름 노력은 정말 열심히 많이 했어요. 이러저런 모임 열심히 참여하고요. 술자리 쫓아다니고요. 두루두루 잘 지내기 위해서 가면을 써야 되죠.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또 주변의 인간들을 보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얄팍한 인간들만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조언을 구하고 지지를 찾는 사람들은 몇 명 딱. 그리고 내 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몇 명 딱.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 뒤로 인간관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열심히 했습니다. 2년 동안에요. 엑기스 모임 빼고 다 정리했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 정리 다 했습니다. 한 70% 정도 연락처 날렸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현재 가지치게 된 인간관계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간은 유한하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건 양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질적인 기준에 대한 답변 좀 드릴게요. 그럼 저는 어떤 기준으로 모임과 연락처를 70%를 정리를 했을까요? 왜 또라이 직장 상사는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왜 이번에 들어온 MZ세대 신입사원은 저리 싸가지가 없을까?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왜 내 결혼 생활은 불행한 것일까? 친구와 만나서 노는 게 재미도 없고 할 얘기도 없는데 계속 만나야 되나?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저런 사람들이 섞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 강연에서 건져가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에 대한 관점이죠. 여기서 개인주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중간쯤 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정확히 맞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개인주의와 짝을 이루는 말은 집합주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봅시다. 도덕심과 배려심은 동전의 양면이고요. 도덕심이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배려심은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어디에 속하죠? 또라이에 속하죠. 뭔가 그 친구랑 만나면 껄끄럽단 말이에요. 비싼 밥값은 항상 내가 내고 본인은 맨날 아메리카노만 딸랑 사주고요. 뭘까요? 약삭빠른 개인주의죠. 평범한 사람들이 마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과 연을 이어가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집니다. MBTI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베프의 MBTI는 그 궁합상 서로가 서로를 혐오한다는 그 MBTI입니다. 도덕심이나 배려심의 레벨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이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필링이고 남친이 싱킹이라서 부딪힌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상대방을 배려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싱킹은 싱킹대로, 필링은 필링대로 서로 이해를 해주면서 공감을 해주거든요. 젊은 부부들 육아나 가사 문제로 서로 싸울 때 이거는 배려심의 문제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문제, 이거는 도덕심의 문제죠. 배려심과 도덕심을 합하면 쉽게 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70% 정리한 기준 말씀드리면요. 3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조의금 명단이요. 치부책이었습니다. 딱 놓고 살생부 정리 이기에 명확하게 했습니다. 경조사 치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조의금이나 기타 다른 액션이 없을 경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뭐 돈 5만 원, 10만 원 때문은 아니고요. 나에 대한 마음의 깊이를 확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기회가 경조사죠. 특히 여러 경조사 중에서 장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 들어갔습니다. 기준은 인연으로 잡았습니다.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들 연락처 또 날렸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서로 속한 직장 모임 이런 게 바뀌면서 연락을 안 하게 된 거죠. 같은 직장에서 만난 공적인 관계인데 사적 지인 레벨로 못 넘어온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단계는 신중했거든요. 나의 친구일까 적일까, 킵하는 게 의미가 있나 없나, 그리고 약삭 빠른 개인주의자도 신중히 선별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집합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 개인이 아닌 우리가 한 단위거든요.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어감상 맞죠? 이너서클, 우리가 남이가,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일명 오징어 순대 정신입니다. 오징어 결 있는 거 아시죠? 타고난 몸통에 가로 방향으로 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음식이 오징어 순대입니다. 오징어의 타고난 선천적 장점을 갖고 이용한 거죠. 우리가 남이가 정신은 오징어 순대 정신에 투철합니다. 집합주의 문화권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사람을 볼 때 가장 큰 기준은 나랑 같은 이너서클에 속해 있나 아니냐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번 총선에 후보의 정책이나 기조 이런 거 안 보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펴줬다, 같은 동향이라서 펴줬다, 이런 사람들 오징어 순대 정신입니다. 가로가 아닌 세로로 찢은 오징어 안주 정신 말씀드릴게요. 오징어 순대가 나와 같은 이너서클의 기준이라면요, 오징어 안주의 세로결은 나와 같은 도덕심과 배려심, 즉 성숙도가 같은 사람인가가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 꼼꼼히 살펴서 아니다 싶은 인연은 잘 잘라냅니다. 또한 나와 연을 이어도 될 것 같다 싶은 사람이면 종교가 달라도 베프가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로 만났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평생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힘들다 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징어 순대 정신에 투철한 사람일 겁니다. 특히 마름모 위쪽에 있는 사람이 마름모 아래쪽에 있는 사람과 오징어 순대 정신으로 엮일 경우에요. 개차반 부모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는 효자 아들, 바람을 밥 먹듯이 피는 남편에게 칠첩반상 차려내면서 남편이 개가천선을 기대하는 순한 아내, 결국에 이용당하고 토사구팽 당하죠. 어떤 환상을 갖고 결론을 내놓고요, 타인을 짜맞추는 경우는 무조건 힘듭니다. 내가 바라는 희망회로와 타인에 대한 이해회로를 열심히 돌리죠. 본인이 써둔 예상 시나리오 실패했고요, 실패했는데 또 돌리죠. 포기하지 않고 이 톱니바퀴를 20년, 30년 혹은 평생 돌립니다. 마름모 아래쪽에 속한 사람은요, 일반인인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 곁에 남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들 전 세계 교과서이자 바이블입니다. 자, 자기애성 인격장애 환자들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진다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한 사이코패스 환자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유일한 해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못된 착취적인 인간들은 내 인생을 갈아 넣어도 그들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곁에 좋은 사람으로 남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징어 순대의 삶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오징어 순대로 살면 소속감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요, 또한 나의 유능성을 증명받을 수 있죠. 내가 한 표를 준 내 고등학교 동창이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됐단 말이에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힘을 발휘한 것 같아서 뿌듯하죠.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 된 것 같죠. 인간이 가진 열등감은 다양하죠. 못생겼다, 돈을 못 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내 성격이 싫다. 이 모든 열등감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나는 무능력하다입니다. 인간이 이런 기본적인 열등감은요, 오징어 순대의 삶을 선택하면 극복이 됩니다. 내 부모가 혹은 내 배우자가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 못 끊어내고 연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오징어 순대 정신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와 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좋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감싸줘야 되는 건 또 맞는데요, 문제는요, 못된 사람을 감싸주라고 한국 사람은 요구합니다. 이런 거죠. 회사에서 박 부장님이 김 대리한테
과하게 짜증과 화를 냈단 말이에요. 왜? 오늘 아침에 마누라랑 싸웠거든요. 자, 김대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 아침에 사모님이랑 싸우셔서 심기가 불편하니 나한테 화풀이를 하셨구나. 그럴 필요 없죠. 이것을 시간을 조금 더 벌려볼게요. 박 부장이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막말과 쌍욕을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김대리는 박 부장의 폐악질을 이해하고 견뎌내야 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마누엘 스미스의 자기권리 주장 10계명 알려드립니다. 마누엘 스미스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 사회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여러 인간관계 컨셉들을 똥침을 놨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깊은 뜻까지 해석해야 하는 휴먼 랭귀지 파파고의 감정 노동을 강요하지 말자는 거죠.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에서요,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 좀 지켜주세요. 남들에게 무리하지 말고 남들의 무례함도 감당하지 맙시다. 나에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으면요, 이 악물고 타인 앞에서 끄집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이 아니고 목적과 의지를 따라 살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책은 저희 5번째 책인데요. 혹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끌고 가는 몇 가지 주제가 계속 있습니다. 도덕성, 인간의 의지와 목적, 그리고 의미 있는 타인입니다. 역시 이번 책에서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 이 제목의 스피노프 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 곁에 남아 의미 있는 타인이 된다입니다. 적어도 나와 비슷한 레벨 혹은 나보다 뛰어난 도덕성과 배려심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랑 연을 맺고 싶어요. 나에게도 의미 있는 타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법 없을까요? 쉽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의미 있는 타인이 되어주면 됩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고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던지는 마지막 화두입니다. 나는 성숙하고 합리적이며 진정성을 가진 이타적 사람인가입니다. 여기서 성숙함의 뜻은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에게 부여진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며 모든 선택은 내 책임이라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남이 탓한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거죠. 합리적인 사람은 오징어 순대보다는 오징어 안주형 인간들이 좀 더 합리적입니다. 공정과 정의에 민감하고 불합리를 못 견뎌합니다. 진정성은요, 사람 보는 안목이자 능력이죠. 타인의 진심과 가식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나쁜 사람 손질 열심히 하고 살자 이리 말씀드린 거는 역설적으로 이타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자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숙하고 합리적이며 진정성을 가진 이타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요. 유토피아죠? 파라다이스죠? 네, 이런 세상에서는 개개인의 다양성이 인정됩니다. 게다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정하게 나로서 오롯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개별성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너와 내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숙한 세상을 꿈꾸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